안녕하세요. 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금일 일요 경주로 야간 경륜이죠. 금빛 경륜이 마무리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월요일 날은 공휴일입니다. 지난주는 공휴일 날 4일 경륜을 실시를 했는데 이번 회차는 일요 경주로 마무리가 되고 4일 경륜이 실시가 안 됩니다. 금요 경주는 월요일 날은 휴무인데 경륜 경주가 실시가 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500배라는 초대박이 발생이 됐습니다. 김준호가 내선을 잡고 허성식이 후미권 마크에 나가다 보니까 유상용이 후미 견제 후 넘어서지 못하면서 대박이라는 이변이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500배라는 초대박이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전반적으로 경주는 안정감 있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자들이 결승전에 대거 진출했습니다. 결승전 상대 좀 까다롭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결승전 진출하지 못한 선수들이 일반 레이스에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의외로 좀 불안한 강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대 선수의 기량도 만만치 않은 맞대결 양상이나 또는 3파전 양상 경주도 많이 있고, 파업과 비파업의 또 맞대결 양상도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선발하고 우수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갈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특성급도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성인 것 같습니다. 14하고 15 경주는 배당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공격적인 승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선발급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고 본론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한 경주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득점은 4번 이응주가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정원열의 기세 만만치가 않죠. 전일도 정원열 직선에서 추입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응주도 정원열을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두 선수가 또 동갑내기 친구라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타협점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응주가 정원열을 뒤에다 붙인다 하더라도 정원열이 직선에서 차 나올 수 있는 몸 상태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득점은 4번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정원열의 기세가 좋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문용의 선행을 활에 나간다면요, 이응주의 짧은 추입이라든지 정원열의 짧은 추입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정원열과 이응주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득점에서는 이응주가 앞서지만 정원열이 유리한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2경주입니다. 고재필이 연이틀 힘을 썼다가 잡힌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은 편성면에서 여유가 있습니다. 마크형 노장 선수들과 경합이기 때문에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완급만 조절해 나간다면 무난하게 머리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후차권에서는 아무래도 연이틀 선전 편차 나갔었던 최수영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권영재도 몸 상태도 좋기 때문에 충분히 고재필의 뒤를 끌어내서 받아가게 된다면요, 쫓아는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컨디션만 놓고 본다면 최수영이 유리한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전일 대박 빈을 제공했었던 유상용이 과연 한기봉, 박종렬을 견제 나가면서 우승 찾아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 기량을 떠나서 세 개 팀이 겹전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창원 B팀하고 서울 A팀, 동서울팀이 접전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일산팀이 접선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쉽지만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팀별 대결보다는 아무래도 유상용하고 한기봉이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서울 ATM하고 일산팀의 협공 가능성 쪽 먼저 가져가보자. 금일만큼은 유상용이 좀 정신 차릴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김해 B팀 완승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입니다. 정관하고 이범석의 경합 견주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초조부담 안고 있는 정관보다는 이범석이 김우병의 선행활에 나간다면 유리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범석 몸 상태나 컨디션 상태는 나빠 보이질 않았습니다. 금요 경주 때는 무리해서 때렸다가 고전했습니다만, 금일은 차분하게만 경주에 나가기만 하면 돼요. 전일처럼만 풀어 나간다면 정관 견제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우병을 활에 나간다면 이범석도 충분히 정관까지 떨궈내면서 여유있게 우승 차지 나갈 수 있는 수도권 완승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선발급 결승 5경주입니다. 전일 대타 출전에서 했던 한상진이 전반적으로 2주와 호흡 맞춰 나간다면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2주와의 선행강이 어중간하기 때문에 한상진이 넘어서게 된다면 손정이 빨려 들어갈 가능성도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한 가지 걸리는 게 한상진이 유독 특별 승급했었던
도전했었던 결승전에서 죽을 썼습니다. 이번 편성도 고전하게 된다면 김일권의 몸 상태가 너무 좋다는 점에서 결선에서 저측에 나선다면 임섭이나 손지영과의 협공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뭐 광명 선발급 분위기 살펴봤는데요. 한경주씩 한번 광명 선발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기입니다. 이번 편성 이응주가 뭐 득점에서 급속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초조보다 많고 있고 전반적으로 좀 빠른 시속 견주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정은열의 기세가 상당히 좋죠. 정은열이 우수급 강급해서 초창기에는 좋았다가 다소 좀 주춤했어요. 하지만 요즘 들어서 다시금 마음을 잡고 훈련했는지 직선에서 추입발이 상당히 날카롭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응주하고 정은열 뭐 비선수 출신들이긴 합니다만 이응주가 비선수 출신이긴 합니다만 75년생 동갑내기 친구라는 점에서 전략적인 타협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물론 뭐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인지도 면에서는 뭐 이응주가 유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땐 실력 대결이라고 한다면 이응주보다는 정은열의 직선 추입발이 좀 더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응주는 정은열을 뒤에다 붙여도 정은열에 역전 당할 것 같고 정은열이 충분히 이응주를 흠에다 도도 완급 조절해 나간다면 이응주의 추입이 쉽지만 않은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득점보다는 기량이죠. 컨디션입니다. 그 점 때문에 전 탑 가능성 쪽에 우선하시되 7번의 선전이 먼저라는 점 우선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하고 5번인 것 같습니다. 7번하고 5번 쪽에 7번하고 5번 동반 입장 쪽 경제 중심 우선 하신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2번이 때려준다면요 뭐 7번이 몰고 와서 짧게 추입해 나가는 작전 가능하죠. 과거 광주팀하고 대구팀 끈끈한 유대 관계 맺고 호흡을 맞춰 나갔었던 경주가 상당히 또 많았어요. 더군다나 뭐 나이 차이는 있긴 합니다만 넓게 보면 또 부산시청 선후배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광주와 대구팀의 전략적인 협공이죠. 김문용이 때리고 정은열이 짧게 가져간다면 뭐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하고 5번입니다. 7번하고 2번이요. 두 차권 중에서는 7번과 5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우선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이응주하고 정은열 서로 우승 욕심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경주의 키는 김문용이 잡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먼저 서두르게 된다면 뭐 이응주라든지 정은열에게 잡힐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박진용을 활용해 나가면서 완급 조절에 나가거나 김문용이 4번 7번을 앞에다 두고 후미권에서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간다면 제가 봤을 때는 4번하고 7번 싸우다가 김문용 머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문용이 머리 치게 된다면 김덕찬이 후미권에서 날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2번하고 4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2번하고 6번이죠. 2번하고 4번 정도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응주하고 정은열이 객관적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협공에 의한 동반 입상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득점은 이응주인데 노련함이나 기량면에서는 확실하게 정은열의 자신감 찾아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7번과 4번의 동반 입상이 먼저라는 점 7번과 2번은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연이틀 김덕찬의 몸 상태가 괜찮았어요. 후미권에서는 삼복승에서는 김덕찬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2경기입니다. 연이틀 힘을 썼었던 고재필, 뭐 2착도 아닌 3착권에 만족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고재필이 잘 나가다가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상당히 좀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에서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편성면에서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고재필 타종부터만 때리지만 않는다면 한 바퀴 지점에서만 타밍만 잡아 나간다면 무난하게 우승 차지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재필이 과연 누구와 호흡맞춰 나갈 것이냐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직접적으로 연대 일어나갈 선수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조용건 있긴 합니다만 조용건 탈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연이틀 컨디션 면에서 앞서 나갔었던 최수영의 선정 가능성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수영이 노익장을 과시 나가는 것 같아요. 한 50을 지천명이 넘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선전을 펼쳐나갔었던 최수영 입소 전에 좀 한약 보약 다려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힘이 상당히 좀 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적극적인 승부까지 펼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타정전으로 5번의 뒷자리 물고 가게 된다면 몸싸움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후미권 털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5번하고 3번, 5번과 3번 동반 입상, 이번 편성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과 3번 쪽에
5번과 3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고재필의 뒷자리를 물고 가는 선수가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편성에서는 또 권영재하고 김유신도 몸싸움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권영재가 상황에 따라서 뭐 자력 승부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 5번하고 3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편성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5번하고 3번입니다. 5번하고 6번이에요. 두 차권 중에서는 투지 앞서 나갈 수 있는 최수영의 선정 가능성 쪽에 5번과 3번의 동반 입장 쪽에 5번과 3번의 동반 입장 쪽에 우선하실 때 5번하고 6번을 권영재죠. 5번하고 6번을 차선으로 5번하고 6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솔리드라 간다면요 5번, 3번, 6번이 단연 돋보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끌어내서 받아갈 수 있는 김유신이죠. 고재필 혼자 달아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뭐 설령 고재필이 지역 선배 조영건을 단다 하더라도 김유신이 받아가면 조영건 몸싸움 안 되기 때문에 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이래저래 최수영이라든지 권영재가 날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삼복선에서는 아무래도 김유신이 받아가게 된다면 5번, 3번, 4번이라든지 5번, 6번, 4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5, 3이 먼저죠. 오리기 차선 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수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고재필이 욕심내서 조용근을 달고 때리려고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그렇게 된다면 최수영이 들이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수도권 노장 선수들 최효, 최수영, 김유신, 권영재가 연합 펼쳐 나간다면 이변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전일도 500배라는 초대박이 발생이 됐어요. 고재필이 빠지게 된다면 3번하고 4번이 가능할 것 같고, 3번하고 5번으로 수도권 협공에 한 동반 입상 노려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편성면에서는 고재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 자력 능력 갖춘 선수라는 점에서 마크형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컨디션만 놓고 본다면 최수영이죠. 5번과 3번입니다. 끌어낼 수 있는 권영재 후차권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주입니다. 전일 500배 빌미 제공했었던 유상용이 과연 재기량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이 상당히 좀 까다롭게 짜여졌습니다. 유상용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일산팀에서 훈련하고 있는 정성기와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죠. 정성기는 연이틀 푹 쉬다가 대타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한기봉하고 또 윤건호는 또 서울 A팀 선수들입니다. 여기에 박종렬하고 하성식은 창원 B팀 선수들이기 때문에 세 개 팀이 신경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책임에 대한 막중함이 있는 유상용, 과연 정성기까지 챙겨줄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뭐 전일 여유가 있었다면 정성기 호흡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일 대박의 빌미 제공했는데 유상용이 아닌 신우삼이 실격 처리 당하면서 유상용 가슴 철렁했을 것 같습니다. 금일은 정신 차릴 것 같은데, 아무래도 유상용 입장에서는 한기분과 전략적인 협공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뭐 과거 동서울과 워커힐 8단권에서 훈련했었던 선수라는 점에서 한기봉이 때려주고 유상용이 몰고 가면서 직선 추입기에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뒤는 뭐 정성기가 막혀 나갈 수도 있고 윤건호가 막혀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박종렬이 아무래도 끌어내가지고 후미권 다 털어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7번이 때려주고 6번이 몰가서 추입해 나가는 6번과 7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6번과 7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이번 편성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과 7번입니다. 6번과 7번 동반 입장 쪽에 6번과 7번 동반 입장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박종렬이 끌어내서 유상용만 후미권 막혀 나간다면요, 뭐 6번과 1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하고 6, 3이에요. 7하고 6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6번과 7번의 수도권 협공에 의한 동반 입상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 유상용이 넘어서지 못하면서 고전했습니다. 오히려 한기봉하고 유상용이 서로 신경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하성식의 선행을 박종렬이 몰고 갑니다. 하성식의 선행을 박종렬이 몰고 가서 취패 나가거나 박종렬이 금요경주처럼 넘어서고 하성식이 막혀 나간다면 창원 B팀 완승으로도 충분히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81년생들이라는 점에서 이변이 만들어진다면 1번과 3번의 동반 입상, 1번과 3번의 동반 입상 가능하죠. 한기봉을 박종렬이 끌어나가지고 유상용을 털어버린다면 1번과 7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3하고 17 경주권까지는 17 경주권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6번, 7번 쪽에 어선했을 때 6번과 1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도권 역경은 동반 입상, 금일만큼은 한기봉이 때려주고 유상용이 몰고 간다면 박종렬 정도는 충분히 견제 가능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입니다. 이번 패성 이범석하고 정관의 경합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득점은 이범석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패성도 빠른 시속 경주가 아니에요. 정관도 초조보다 많고 있긴 합니다만 1호 경주만큼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범석의 후매를 압박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김우병이 때려주고 3번 이범석, 4번 정관이 막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혹은 3번의 뒷자리를 4번이 막해 나가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근데 김호병이 때렸을 때 신속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후미권에서 밀린다 하더라도 정관은 젖히기 타이밍을 충분히 잡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3번과 4번이 서로 정면 대결을 펼쳐 나가기보다는 좀 타협점을 찾아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3번의 뒷자리는 4번이 막혀 나가는 경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3번하고 4번인 것 같습니다. 3번하고 4번 쪽에 타협점 찾아 나간다면 두 선수의 동반 입상은 기본입니다. 3번과 4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정관도 이범석을 상대로 욕심낼 수는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7번 김우병이 잘만 가준다면 3번 입장에서는 4번 견제 나가기 위해서 7번을 지켜주면서 짧게 가져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 협공이 한 동반 입상이 통할 수 있어요. 그 점 때문에 3번과 4번의 동반 입상 3번하고 4번 전략적인 연합이죠. 강자들입니다. 3번하고 7번 정도는 7번 활약에 나갈 3번 취입발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3, 4, 3, 7 3번과 4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7번이 때려주고 3번이 몰고 가는 경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정관이 뒤에 있다가 후미권에서 타이밍 노릴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김우병이 때려봐야 어차피 12초밖에 안 나옵니다. 이범석이 짧게 가져가려고 하게 된다면 정관도 1호 경주 때는 저치기 타이밍 충분히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결국 정관의 뒷자리를 물고 갈 수 있는 선수 강량한이라든지 송영진입니다. 연이틀 죽 썼던 두 선수 대전팀 선수이긴 합니다만 4번이 넘어가기만 한다면 강량한도 쫓아갈 수도 있고 송영진도 쫓아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본다면 4번하고 2번 정도는 4번하고 6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범석이 강축은 아니죠. 그 점 때문에 4번이 훌러덩 넘어서면 4이나 4료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순리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3, 4가 먼저인 것 같고 3, 7이 차선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5경주입니다. 전일 대타 출전했다가 여유있게 완승 거뒀었던 한상진 득점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고 활약에 나갈 만한 협권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들 상당히 많습니다. 수도권 후배 있죠. 12기 동기생입니다. 그 점 때문에 자연스러운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힘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상진이 넘어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힘을 쓰기보다는 이주아의 선행을 활용해 나가면서 한상진이 직선 추입 기회에 살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계속해서 한상진이 특별 승급 결정이 되는 결승전에서 때렸다가 죽을 썼어요. 그 점 때문에 이주아를 활용해 나가면서 한상진이 활용해 나간다면 아무래도 인천 개인하고 인천 팀이죠. 지역적인 연합 가능하기 때문에 시속감만 좋다면 몰고 가서 짧게 추입하는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7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7번하고 3번 동반 입상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열처럼 손주영이 막혀 나간다면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7번과 3번 때리지 않고 몰고 가는 작전 때린다면 손정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하고 3번이고 7번하고 2번에 동반 입상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3과 7-2인 것 같은데 노려봐야 됩니다. 한상진이 결승전에서 유독 약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유지아도 얼마 전에 결승전에서 우승을 찾아 나갔긴 했습니다만 시속 자체가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에요. 그 점 때문에 한상진 2주와 믿다가 오히려 타이밍 재면서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전 여기서 노려보고 싶은 선수가 한 명 있어요. 바로 4번 김일권입니다. 점수는 낮고 아무래도 초조부담까지 안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연이틀 몸 상태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김일권이 단연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치기 희소 신우삼이 쫓아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11초 때 중반 정도 끊어냈었던 김일권 다시금 저치기 나선다면 김일권 머리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일권이 머리치면 손정이 쫓아가고 김일권이 머리치면 임섭이 차분하게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4-2나 4-1입니다. 4-2나 4-1은 한상진 또 빠지면 또 고전하면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4-2하고 4-1는 과감하게 노려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한상진이 2주와 몰고 가면서 취입해 나가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7-3 먼저 7-2 차선으로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발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한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이버 다음 플레이스토어에서도 경륜한 검색 후 다운 받으시면 핸드폰과 PC로도 동일하게 경륜한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경륜한 고배당 잘 맞습니다. 잘 분석해 놨습니다. 많은 사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